차라리 저는 이재명이 버려줘서 고맙다.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칭해 보니까 야 진짜 황당한 인간이구나. 권력욕이나 이런 거에 앞서서 제대로 보지를 못했고 눈 감았던 이런 잘못이 저한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또 깨닫게 된 게 차라리 저는 이재명이 버려줘서 고맙다. 문재인을 엄청 싫어했죠. 왜 싫어했냐면은 북한 데리고 가는데 강원도지사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데리고 가는데 지는 안 데리고 가거든요. 이재명은 잘 때 있잖아요. 그럼 안 참습니다. 하고 들면은 그냥 이게 거짓말인 게 딱 나오는데 나는 진짜 그걸 꼬치꼬치 캐물으려고 정말 밑뿌리를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일해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헛소리인지. 나쁜 놈은요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한다. 검사 사측 문제도 자기가 PD를 종용해가지고 한 거면서 PD가 자기한테 시켰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잖아요. 개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쌍해요.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작가로 돌아온 당신들의 댄스 작가로 돌아온 유동규 전 본부장님 모시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은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과 엮이게 된 일 그리고 엮이게 된 사연 뭐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고 대장동의 그분 실체가 없는 막연한 3인칭 대명사를 명확하게 누군지 얘기하는 그 책입니다. 그리고 뭐 그 이재명과 관련된 이제 이재명 후보군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자를 모시고 한번 이 책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유동규 본부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냥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책이 나왔어요. 이게 네. 당신들의 댄스 이거는 책이 제목이 되게 재밌는데 이게 네. 어디서 시작된 건가요? 제목이요? 예. 예, 그 일본 작가의 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그 누가라고 말하는 좀 그렇고, 예, 그래서 거기 책의 제목에서 조금 그 힌트를 얻어서. 그렇군요. 예. 이게 계속 보신 말씀하신 그 책은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 그 모양을 그렇게 댄스로 표현을 했는데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 그 내용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목 그 밑에다가 그림을 마리오네트를 넣었는데 그 인간의 그 인생이라는 자체가 자꾸 이제 남한테 의존하다 보면은 말에 그 미디어에 의존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존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리오네트가 되고 어떤 조직에 있다 보면 또 마리오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그 실제로 이제 그 마리오네트로 행동하다가 이제 감옥도 가거나 아니면 정말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여러 형태로 되는 거죠. 마리오네트를 어떻게 조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좌우되는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이 마리오네트는 본인이고 이 줄은 그분이 조정하는 줄인가요? 그렇죠. 저한테는 그랬죠. 저한테는 이제 그랬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재명의 비서실장이었던 그 비서실장님도 또 하나의 마리오네트였고. 비서실장이면 정진상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비서실장 정진상도 또 보면은 마리오네트죠. 그 다음에 이제 김영도 마리오네트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하셨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전영수 전영수 국장님,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서실장님도 또 하나의 좀 마리오네트였던 거고. 우리 김문기 씨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마리오네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마리오네트의 역할이 종료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책 구성을 보면 처음에 이제 돌아서게 된 과정, 그리고 이재명 주변 인물 소개, 감옥에서 있던 일, 이재명과 가까워지게 된 이유, 그리고 50억 클럽에 대해서 또
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 대장동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항상 그분이라고 부르던 사람의 이제 실명을 책에다가 저 김만배의 입을 빌어서 네.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네. 얘기들을 좀 해보시죠. 이제 이게 보면 돌아서게 된 과정이 되게 좀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이제 감옥에서 김문기 처장의 그 죽음을 전해 들은 이유로 TV를 봤는데 그 이재명과 김혜경 두 사람이 그 산타 복장을 하고 춤을 추는 네. 그걸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 심정이?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예. 한 가지로 이제 이 사람들하고 예. 저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예. 결별되거나 아니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인생을 갖다가 꿈꾸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한 가지고 예. 그 진로를 왜 택했냐? 예. 그럼 나 그냥 복싱 잘해서 했다. 뭐 권투 선수 같은 경우는 그걸로 결정될 수는 없겠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과정도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뇌리 속에 계속 남는 거죠. 김문기 씨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이 대장동에 관여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실무적인 일한 분이지, 예. 실질적으로 이제 명령받아서 일을 한 부분이지, 예. 그다음에 실무자로서 제일 최전선에 있는 실무자로서 일했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이었는데, 예. 예. 그걸로 이제 검찰에 끌려다니고 저하고 가까웠다는 이유로도 끌려다니고 아 예. 이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변호사를 또 보내요. 예. 이재명이 예. 김문기 씨한테 변호사를 보내고 예. 그 변호사는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쪽 사람이 와가지고 예. 꼭 그 변호사를 써라. 고 변호사를 써라. 네. 성이 고실이어서 고 변호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고 변호사를 써라 예. 해가지고 했더니 예전에 그 안면이 있던 변호사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고 김문기 씨 동생에 예. 예. 이제 변호를 한번 맡은 적이 있대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를 가진 거죠. 아 이제 가렸는데 꼭 그 변호사를 쓰라고 그랬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하고 이제 했는데 일반적으로 변호사 오면은 이제 뭐 돈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예. 나 얼마에 그럼 이건 맞겠다 사건 예.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김문기 씨가 저 그때 당시에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 참고인. 예, 참고인이죠. 그러니까 참고인을 갖다가 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를 이제 보낸 거죠. 예. 그러니까 조사 과정부터 뭐냐면 관여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토너로 몰아넣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을 종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책에는 예. 이제 모든 책임은 실무진이 질 수밖에 없고 네, 가족도 다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가족도 다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 또한 협박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네요. 저도 이제 가족이 예. 다쳤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번에 다 밝힌 이유가 뭐냐면 예. 저 아내도 뭐냐면은 원래 재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예. 근데 재판받을 없는데 그 핸드폰을 버리라고 네. 종용을 한 거죠. 예. 그 제 핸드폰을 버리면서 우리 아내도 또 하나의 말이 나올 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제 핸드폰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 전에 핸드폰은 2021년부터 쓴 거라서 예. 그리고 사건 터지기 직전까지 이제 쓴 핸드폰인데 예. 거기에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정진상, 김용이라든지 이 그룹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김만배 대장동 관련돼서 저는 그 핸드폰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장동 관련돼 가지고 내용은 없어요. 그 핸드폰엔. 아. 왜 없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김만배하고 저하고 2021년 2월 달 돼가지고 통화가 종료되고 그다음부터 한 번도 거의 한 번도 통화를 한 적이 없다시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 번 중간에 전화 한 번 왔나 그러는데 그 뭐 그냥 통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해가지고 그냥 끊었던 그 정도밖에 없고 한 통화 정도가 있었을까? 그 외에는 그 2021년 2월 이후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근데 그 핸드폰은 2021년 2월 이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예. 예, 그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통화에 그 김만배하고 통화한 적도 없어요. 예, 통화한 적도 없는데 그러면 대장동하고 엮일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다음에는 제가 이제 제 사업하려고 그 비호 사업하려고 나가고 예. 한 거하고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이제
최재경 뭐 이런 등등 네. 사람들하고만 통화한 내용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텔레그램한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지시받은 내용들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용 돈 주고 뭐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거를 지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예. 예. 근데 제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거를 내가 핸드폰을 없애라고 했다. 예. 할 수도 없고. 이 핸드폰은 없어졌고. 예.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그랬고. 나는 왜냐면 감옥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날짜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또 와가지고. 예. 예. 내가 압수수색 받기 전날밖에 우리 아내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날 내가 이야기했다고 해라. 음. 그날이라고 해야 된다. 음. 특정을. 예. 예. 그 이유거든요. 예. 근데 그날이라고 해야 우리 그 핸드폰을 버린 게 결국은 어쨌든 아내가 되기 때문에 예. 증거 인멸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 그 나는 이 사람이 핸드폰을 왜 버렸나 했어요. 아, 그러니까 아예 이제 떨어져서 사니까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예. 저는 구속됐잖아요. 감옥에 있었고 예. 예, 사모님은 댁에 계시고 하니까 예. 예, 소통이 안 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변호사를 예. 통해서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면허할 때 보면 다 기록되잖아요. 예, 예. 물어볼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변호사 이야기밖에 없고 루트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저는 알 길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소통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제가. 그 김민수 변호사가 이거를 갖다가 예.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또 안 하고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이사를 갔어요. 그때 예. 우리 집 사람이 이사 갈 때 예. 이사 가시면 유 사장님 짐을 예. 다 버리십시오. 아. 싹 다 버리십시오. 예. 그랬대요. 그러면 별로 뭐 짐 같은 거 없는데요. 뭐 옷 같은 거 뭐 이런 것밖에 뭐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이. 예. 그래서 몇 번을 그랬대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을 해라 뭘 버려야 되는지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랬더니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뭐 있다던데. 예. 그랬더니 핸드폰이요 그랬더니 예. 핸드폰이요 그랬더니 아 그건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 아. 벌써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게까지. 예. 예. 그러니까 녹음될까봐. 그래가지고 그러든지 어떤지 그렇다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다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아, 그러면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나중에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받고 내 핸드폰 없어진 거 가지고 이제 막 재판도 걸리고 이렇게 상황이 됐잖아요. 예. 악화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아내가 내 남편이 이 핸드폰 버리라고 그러는 거 맞아요? 이렇게 따졌대요. 나중에. 아, 그렇군요. 그랬더니 아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얼버무리면서 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위에서 보내서 왔다라고 직접 예. 말한 김민수 변호사. 맞습니다. 예. 우리 아직까지 이런 변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내용은 책에 그러니까 자세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예. 제 아내도 뭐냐면 만약에 그거 안 버리고 갈 수 있었으면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거기에는 오히려 저기 정진상 김용한테 나쁜 게 있는 거지 예. 저한테 나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사건에서는. 예. 그러면 정진상 김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버리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찜찜하니까 예. 버리게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이야기를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국은 버린 행동을 한 우리 아내가 벌을 받게 된 거잖아요. 예. 남편한테 잘못됐다는데 안 버릴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조치를 해놓고 난 남편도 게다가 감옥까지 가 있는데 그렇게 해놓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의 또 마리오네트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엮어놓는 건데 예. 가족까지 나중에 그렇게 건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입장에서 뭐냐면 제 아내가 나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나 때문에 나를 위하다가 예. 이렇게 봉변을 당하는구나.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얘기는 김문기 처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고, 유동규 본부장도 그렇고 이제 예. 가족까지 건드는 예. 근데 이런 그런 좀 악질적인 행위들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일당들이. 예, 아니 서슴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좀 섬뜩했습니다. 예. 근데 좀 이제 얘기가 아주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네. 여기에 나오면은 여기에 이제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은 이 책 215페이지에 이재명이라고 정확히 명시하는 김만배 얘기를 이재명입니다. 예, 이재명이라고. 아 저는 왜냐하면 안에서 예. 알지 않습니까? 그 제가 그거를 대행해서 예. 이재명을 대행하고 정진상을 대행해가지고 예. 제가 한 거고
돈 꺼내오라고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정진상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 정진상이 자기가 20억을 달라고 그래라 우리 선거 네. 자금하게 예. 그 이야기를 갖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제 돈이면 제가 꺼내 쓴 거나 아니면 그 정진상 이재명 몰래 제가 한 일이라면 예. 정진상이 저한테 그런 명령 내릴 이유가 없고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예. 김만배가 누구를 구하려고 했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하고 김만배가 공범이면 김만배는 저를 구하려고 했어야겠죠. 예. 당연히. 아, 그 다음에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그 김만배가 노력한 거는 이재명의 이름이 거론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남욱한테도 너가 그분 잘못 이야기 했으니까 너 그분이 이제 뭐냐면 유동규는 아니다. 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예. 남욱이.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분이란 표현을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러면 이재명이가 쏠린 거예요. 예. 그랬더니 김만배한테 득달같이 전화 가지고 그랬대요. 예. 김만배가. 예. 미국에 있는데. 예. 너가 저 이재명 당선되면 너 죽어. 어. 너 가만 안 둘 거야. 예.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남욱이 귀국하게 된 거군요. 예, 예. 그거 빨리 이제 방관해 주려고. 그래가지고 그 봉지욱이가 또 해가지고 또 그 천화동인 거기 예, 예. 그 7호의 그 주인 예. 한테도 이제 하고 이제 인터뷰도 하잖아요. 예. 그게 다 이제 김만배가 연락해가지고 뭐냐면 그거 다 나중에 인터뷰했어요. 예. 언론에 다 나왔어요. 뭐냐면 김만배가 유동규로 몰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인터뷰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봉지욱하고 다 누가 연결했냐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유동규로 몰아가야 되고 김만배가 의중은 그때 당시 예. 이재명 이름이 거론돼서는 안 돼. 예. 그리고 감옥안에서도 이재명이 당선되면 우린 나갈 거야. 예. 이건 뭐냐면 김만배하고 이재명하고 커넥션이 예. 여실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증인들도 다 있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선되면 모든 걸 덮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예.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아, 당연하죠. 아, 그렇군요. 그런 얘기하고도 관련해서 보면은 그 김용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경기도 산하의 어느 재단에 상임이사 자리를 마련해 준 과정이 여기 나왔는데 네. 여기 그 말씀을 작성하셨는데 김동연 지사가 당선되면서 모두 묻혔지 네. 이게 아니었으면 모두 만천하에 드러날 뻔한 일이었다라는 취지로 네, 맞습니다. 말하셨는데 그러니까 예. 예, 여기 보면은 경기도 산하재단 그러니까 우리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재명 개인의 대선 캠프 일을 경기도 산하에서 일을 하면서 대선 캠프 일만 했다 이런 취지로 하셨는데 그게 김용 한 사람뿐만이 아니다 굉장히 많다 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게 이제 김용이 압수수색 받다 보니까 예, 김용 파일에서 예, 이 조직이 언제부터 구성되고 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거기 보면은 2020년 8월부터 이제 본격화됩니다. 조직이. 예. 왜냐하면 조직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재명이 일단은 지방 조직도 이재명이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가갖고 사법 리스크 없어. 우리가 건순위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방 내려가고 이재명이 대법원이 이제 만약에 대법원이 그 고법에서 이겼다 그러면은 예. 아마 그 2020년부터 선거 캠프가 꾸려졌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20년 초반부터 네. 꾸려졌을 텐데 20년 8월부터 이게 이제 본격화됩니다. 예. 이 조직이. 왜냐하면 7월에 이제 선거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 선거 나자마자 이제 캠프가 본격화됩니다. 선거 나자마자 예. 캠프가 본격화돼가지고 이제 동양파라고 저기 그 여의도에 예. 예, 이제 거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캠프의 역할을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김용이 뻔질나게 드러나던 데가 바로 이제 그런 곳입니다. 네, 예. 거기에 이제 조직화돼가지고 명단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의 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예. 명단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 예. 조직 활동했다는 게 그런 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안에서의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감사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직원들도 알 거고, 예?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한 건 어디였는지,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압수수색 해가지고 보면은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예, 예. 이런 것들도 다른 기관, 거기에 있는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조사해보면 딱 나올 거예요. 예, 이거는 네. 이제 김동연 도지사가 해결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라든가 네. 뭐 이런 거를 요청하거나 또 우리 저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고발을 네. 해야 될 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뭐 말이 잠깐 샜는데 네. 천화동인 1호로 다시 돌아가자면 현재는 이제 김만배가 계속 자기가 내 거라고만 주장하면 이게 김만배 것이 되잖아요.
이 명목상으로. 네.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수지에 대해서 여기 나와 말씀하셨는데 그 저수지라는 표현이 어느 유튜버들이 이걸 희화해가지고 좀 이상해졌는데 도대체 저수지는 뭔가 이게 무슨 예금 형태로 돼 있는 통장인가요? 아니면 뭐 무슨 채권인가요? 아니면 뭐 세탁된 돈인가요? 아니면 뭐 제가 현금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뭐 추측인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 대장동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장동의 저수지란 말은 저기 정리상이 만든 말입니다. 아, 예. 저수지란 표현 자체가 예, 예. 이제 김만배가 내가 잘 관리할게. 예. 내가 잘 관리하고 여기에 있는 그 돈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잘 관리해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대선에 예. 쓰이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너희들이 필요할 때 쓰게 하겠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이 필요할 때 예. 이제 또 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상황으로 이게 그 이제 이야기하니까 예. 정진상이 그 김만배한테 예. 저수지에 넣어놓은 거죠. 그게 이제 2015년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당선되고 이제 얼마 안 됐다가 예. 이제 우리 지분들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김만배 청화동 1 김만배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 가지고 있을게 그러니까 정진상이 뭐 저수지에 넣어놓은 거죠. 어차피 지금 그 당시에 2015년에 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예. 이 지분만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때 저수지 표현을 썼던 겁니다. 아, 그거를 이제 저한테 김만배가 진상이가 저수지 넣어놓은 거다 그랬다. 그래갖고 진상이랑 통화했다.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잘했다. 그래갖고 이제 저수지라는 표현 괜찮네. 이 생각을 했던 건데 네. 이제 그 표현들이 이제 나온 게 이제 나와서 저수지란 말이 나온 거고 저수지란 말이 딱 맞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수지는 물 가둬 놨다가 농사할 때 예, 논물 대면서 이게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자금들은 저도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이제 조직들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점조직화돼 있어요. 저는 이제 대장동 제가 한 일밖에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흘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술집 가서 먹다가도 그 아가씨들이 듣기도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가씨가 들렸다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이건 더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게 누가 말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겁니다. 그럼 저수지는 예금 형태인지?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대장동은 이제 뭐냐면 이게 김만배의 지분으로 갖고 있었던 거고 김만배가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 돼가지고 이제 배당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제 배당 받아가지고 이제 갖고 있는 거니까 김만배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게 대장동 저수지고. 관리한다는 게 김만배 통장 안에 있다라는 건가요? 통장 안에도 있고, 법인 통장 안에 있는 거죠. 법인 통장 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직까지 배당 덜 받은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배당 이제 해야 될 것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그 주인이 이제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이 이제 갖다가 필요할 때는 쓸 수가 있는 거고 대선 자금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만배의 자금을 추적했는데 검찰이 못 찾은 돈들이 꽤 많아요. 그렇군요. 아직도 다른 사람들은 웬만한 건 다 찾았어요. 근데 김만배 돈은 못 찾은 게 좀 꽤 있는 거예요. 중간에 사라진 돈이. 그러니까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21년부터 관여를 저는 안 했잖아요. 2020년도도 저한테 돈을 준다고 그래놓고 안 준다고 그랬어요. 김만배가. 그러니까 정진상이 꼭 저를 시켜요. 지가 전화해도 되는데 김만배한테 돈을 20억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진상이 형이 이야기해 그랬더니 난 저기 위험해갖고 그거 못해.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나중에 좀 대선 끝나고 좀 가져가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내가 황당한 거 대선 때 쓰려고 이걸 갖다 한 건데 우리 대선 끝나고 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답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김성태 20억이란 메모가 나와요. 대개 회장한테 자기가 20억을 왜 줍니까? 돌려서 다 한 거라고. 그때 이제 그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명확히 들었으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쌍방울하고 김만배, 예. 그다음에 이제 부지사였던 이화영하고 예, 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예.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권순일 대법관한테 로비를 처음에 시작한 게 그 쌍방울을 통해 가지고 예. 이화영이 하고 있었다. 그거 사실을 김만배가 알려줘서 제가 예. 정진상한테 전화를 했었고 예. 정진상이 전화를 하니까 굉장히 놀래가지고 예.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제가 만병이었다니까 만병 대단하다. 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수지 다른 저수지, 그러니까 다른 돈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입수한 바로 의하면은 조직폭력배들이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 대장동 저수지라는 거 말고 예. 그 성남시의 그 여러 가지 노른자위들을 개발한 환수 이익이나 이런 거에서 떨어지는 이익들로 만들어진 저수지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저는 몇 가지 의심되는 부분, 코나이 같은 경우. 예, 이거 왜냐하면 이재명 측근들이 거기 이사로 앉고, 예, 코나이 이사, 그 다음 코나이에 있던 사람은 거꾸로 예, 경기도 상권진흥원으로 들어오고, 예. 경기도 상권진흥원이 뭐 해주는 데냐면, 코나이를 선정한 데예요. 아, 그렇군요. 그 선정 기관으로 그 업체의 사람이 들어오고, 예, 그리고 선정되고, 예, 예? 그 다음에 또 자기 측근으로 저기 성남시에 7급으로 있던 예. 그 마술사가 곧 아, 코나이 예. 이사로 예, 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코나이가 그냥 남의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듣도 보도 못하는 이 코나이라는 회사가 농업을 제치고 하루 만에 선정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낙전 수입 같은 것도 이재명이 얼마나 그 꼼꼼한 사람입니까, 그죠? 낙전 수입이 은행에 굉장히 큰 수입입니다. 이게 낙전 수입이. 낙전 수입 뭐 아시죠? 예, 예. 그러니까 돈들 안 쓰고 남은 것들 있잖아요. 예, 예. 그 낙전 수입을 누구한테 주느냐? 코나이한테 줘요. 그 나중에 이제 법으로 그 낙전 수입 같은 경우는 다 환수해라 해가지고 법으로 제정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예. 경기도가 갖게 했지만 그전에는 전부 다 낙전 수입을 누가? 코나이가 갖게 했다니까요. 그럼 이 전체적인 논리 안에서 경기도가 갖게 됐지만 그것도 경기도 내에서 어떤 저수지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편법을 활용해서. 그리고 제일 한 가지 내가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예. 그거란 말이에요. 북한이 전기 공급이 잘 안 돼요. 이 돈을 갖다 북한에다가 500만 불, 300만 불 준 게 이유가 뭐냐면 뭐 하려고 줬냐. 예. 북한에다가 그 스마트팜 사업하려고 하는 아, 예, 예. 언론에서 다 나왔잖아요. 예, 있었죠. 예. 이 스마트팜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전기 공급입니다. 예. 전기 공급이에요. 예. 반도체도 전기 공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스마트팜도 전기가 없으면은 스마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전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공급이 안 되는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예. 공급이 안 되는 건 다시 말해서 전기세가 북한에서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북한의 채소를 심어가지고 스마트팜을 그 비싼 전기를 이용해서 예. 스마트팜에서 채산성을 맞추려고 그랬는지 어떤 거를 하려고 그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돈은 스마트팜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도대체 어떤 걸 할 건지 안 나와 있다. 김성태조차 그거를 갖다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기자들한테 김성태는 그럼 북한에다가 스마트팜 사업가 아닙니까? 예. 그 이재명 말대로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고 김성태가 그냥 북한에다 했다라고 그랬으면 사업가가 북한에다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고 그랬으면 무슨 작물을 해가지고 채산성을 높이고 북한에도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지어줬는데 전기세 비싸서 아예 쓰지도 못한다 그러면 지어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북한도 요구 안 했을 거고. 그러면 스마트팜 사업을 해가지고 북한에다가 뭔가를 하려고 그랬으면 북한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맞는 채산성이 맞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도대체 어떤 작물을 심으려는지는 미궁이에요. 네, 그게 없기 때문에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팜은 그냥 명목상의 아니, 명목상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예. 반드시 스마트팜이라는 명목으로라도 돈을 줬어야 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북한에서 해도 채산성에 맞는 작물을 예. 하려는 목적. 왜 문재인 때 예.
마약가를 없앴을까? 일단 그다음에 6배가 늘어났는지.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예. 저는 너무 이렇게 맞춰지고 예. 그다음에 그 자금 이 세탁용으로도 예. 예, 이거 지역 화폐가 예. 쓰이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돈은 만물밖에 못 가져 나가는데 예. 지역 화폐에 있는 거는 얼마든지 갖고 나올 수 아, 있어요. 이게 상품권 형태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나갈 수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처음에는 따로따로 있는 거지만 연결을 해보면 모든 게 연결된다. 그런 아니 취지인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이 전기가 안 되는 나라가 그렇게 전기세가 비싼 나라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뭐 저기 쌈채소 같은 거 해가지고 그게 맞겠습니까? 거기다가 뭐 쌀을 심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스마트팜을 해갖고. 결국엔 어쨌든 생산성이 맞는 걸 심으려면 예. 좀 위험한 작물을 심어야 된다. 이런 취. 김정은이가 먹는 것들도요 전부 다 북한에서 난 거 안 먹어요. 아, 그럼. 유럽에서 수입해서 온 거 다 먹어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럼 인민들 먹이려고 스마트팜을 한다? 나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소말리아에다가 스마트팜 산다. 네.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그거대로. 예. 그리고 여기 보면 55클럽에 대한 얘기가 네. 나오는데 책에 네. 곽상도에 대한 얘기. 곽상도가 국민의힘 소속이었어 가지고 이제 같은 공격을 받는데 이 책에 보면 곽상도는 그 돈을 받고 문재인을 해야 하는 칼로 이재명의 칼로 이용됐다는 취지로 이제 결국은 이제 나와 정보업자가 있는데.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의힘에 있지만 이재명의 일을 봐주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의힘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재명의 하수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간첩이 된 거죠. 아, 그러면 한 가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재명은 곽상도를 이용해서 예. 그 자기 당의 대통령을 예. 한테 공격을 가했으니까 예. 그 뭐 이스타항공이라던가 문다해라던가 그 사회라던가 이런 종류의 이걸 가했으니까 이재명은 해당 행위를 한 거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문재인을 엄청 싫어했죠. 예. 왜 싫어했냐면은 제가 그때부터 뭐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엄청나게 이제 했는데 북한 데리고 가는데 강원도지사 데리고 가고 예. 그 다음에 서울시장 데리고 가는데 지는 안 데리고 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은 절대 있잖아요. 그거 안 참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하긴 경기도도 북한에 인접한 그런 적경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 일부 유튜버들이 해석하는 그거에 삐져서 이재명이 양심을 품고 있다. 그게 맞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은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네. 예전에 자기가 전과를 하나 단 게 뭐냐면 그 검사 사칭 아닙니까? 검사 사칭인데 그때 이제 PD 수첩하고 했을 때 그 공격 대상이 누구였냐면 같은 당이었던 시장입니다. 아, 그때 이제 김병량이라는 시장이 민주당으로 민주당 시장이었어요. 한나라당 시장이 아니에요. 그 시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 그 검사 사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시장을 갖다가 왜 그럼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이유가 나옵니다. 2006년에 시장 선거에 나옵니다. 예. 김병량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랑 붙냐면 그 당시에 시장이 된 여기 저기 작곡하신 그 빨간 마우라의 그 주인공이셨던 그 이대엽 씨 하고 2006년에 시장 선거를 같이 합니다. 근데 떨어지죠. 그 다음에 2008년에 국회의원 선거 나와서 또 떨어지고 2010년에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거회가 나와서 그런데 2006년에 일공단 전면 공론화하고 2010년 당선된 이후에 스탠스가 바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극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2006년에는 일공단 공론화 사업하고 당선되기 전까지는 이걸 갖다가 반드시 이거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그 정부에서 발표한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겠다. 이거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도 열고 강성으로 했는데 본인이 시장 되자마자 이걸 뒤집어 엎고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냐면 이 돈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장 막상 당선되고 나면은 이게 이제 가용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이제 한다 그러면 욕도 또 가용 예산 전체 털어가지고 그 공원 만드는 데 쓴다 그러면 누가 시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부족한 시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든지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네. 방법이 처음에 뭐냐면 일부 용지는 어디로 오냐면 저기 그 법원 이전 단지로 만들고 네. 일부 용지는 법조 단지가 이전하면 그에 상업 시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시설을 만들어서 충당하는 거를 고안화 해가지고 나머지를 그 수익 가지고 사들인다. 로 이제 방법을 생각해서 그 녹취록에도 보면은 야 우리 1,000억이면 돼. 한 부족한 게 1,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분양을 해도. 네. 그래서 땅을 살려는 이제 돈이. 그래서 거기 이제 한 1,000억 정도 돼. 그러면 1,000억이면 돼 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1,000억, 네. 뭐 1,500억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결합 개발하면 되는 이게 하면 네. 되겠구나 이 생각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공문화 계획을 그 일부 용지 그 법조단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원화하는 방안을 만든 거죠. 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이재명은 인간이 갖고 있는 망각이라는 이걸 굉장히 잘 이용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네. 요번에 이제 그게 나왔잖아요. 토론회 토론회 나왔잖아요. 네, 전 네. 토론회 가면 정말 박살낼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파고들면은 네. 그냥 바로 정답 나옵니다. 이번에도 원희룡 장관이 예. 딱 하다못해 국토부 장관이었던 거예요. 예. 차관 만났다고 그러길래 차관이요? 누구요? 그랬더니 바로 국장인가? 예, 예. 차관 딱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차관이어야 되잖아요. 예. 자기가 만난 사람이 차관인지 국장인지도 모른다고요? 네. 나 국장 만났어요. 차관 만났어요. 이 정도만 이름은 몰라도 예. 그것만 해도 되는데 게다가 여러 번 만났다고 그랬어요. 예, 예. 여러 번 만났으면 국장인지 차관인지도 몰라요? 보고자가 차관급인지 네. 국장급인지 그걸 모른다고요? 당대표가? 그리고 보고를 할 거예요. 차관급이 와서 보고를 한다. 네. 그 다음에 거기가 와서 그 국장급이 와서 보고한다. 네. 그것까지 원래 다 보고가 됩니다. 예. 그리고 급이 너무 안 맞으면 네.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당대표 아닙니까? 네. 거대 180석의 야당. 예, 예. 그런데 당대표실에서도 안 하고 그 의원방에 가서 네, 유동수 의원실. 유동식 의원실에 가서 자기가 들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차례. 예. 두세 차례를 갖다가 그 의원이 이번에 제 방으로 오기로 했으니까 대표님 제 방으로 오시죠 이랬다고요? 뭐 그건. 그러니까 그건 넘어가더라도 국장이 그랬나? 예. 국장이었나? 이렇게 말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파고들면은 네. 그냥 이게 거짓말인 게 딱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그 망각조차도 뭐냐면 자기가 공약을 딱 걸어놓고 망각하길 기다렸다가 다 잊어먹는다. 그렇죠. 예, 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용해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술을 네. 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인간이 아닌가.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예.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재명 장관하고 이재명 그 대표랑 토론을 한 그 원희룡 장관은 워낙 그 50년 만에 나오는 천재, 뭐 기억력의 황제, 뭐 이렇게 얘기를 듣는 사람이라서 이게 너무 대비가 많이 돼가지고 그 아파트 관련한 또 얘기도 이번 아주 조롱하듯이 그 아파트 이름을 하나만 말해봐라. 재건축 관련된 그 아파트 하나만 말해봐라 했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에 도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 이재명 보고 주장을 하는 아파트 이름이 하나 아파트인 거예요. 네. 근데 원희룡 장관은 거기다 하나만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재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금 그 선거 전에 당하고만 있지 않나. 이재명이 개항을 뭘 하나. 그러니까 왜냐면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 안 했는지 알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뭐냐면 뭐 용역을 갖다가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요. 예. 그 용역을 갖다가 누구 어느 부서에 했는지 그거 한번 캐물으면요. 예. 나는 진짜 그걸 꼬치꼬치 캐물으려고 정말 밑뿌리를 보여주려고 그랬거든요. 9호선이 어떻게 그게 180도로 회전해가지고 돌아옵니까? 지하철이 뭐 장난입니까? 예?
지하철 그것도 공사 방식이 굴착 방식이 있고 이게 오픈컷 하는 게 있는데 방식이 있는데 네. 대부분 다 지하철 만들 때 오픈컷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굴착 방식으로 하려면은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들고 게다가 여기 연약 지방 같은 경우는 굴착 방식이 안 돼요. 그다음에 강강이 한 도화 이 작은 강들 도화하거나 뭐 이럴 때 이 연약과 같은 집안 나오면 후진도 안 되는데 이 굴착 방식이 통할 거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도심 지역을 또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깊게는 들어가기도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9호선 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결정될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뭐냐면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 지하로 관통한다? 이런 도로가 없어요. 보통. 예, 계획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길래 나는 그래서 박촌역하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지하철 노선도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홍대 대장간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 부천시로 들어오는 대장지구 개발을 하면서 그쪽으로 지하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그거를 좀 연장하면은 거기에 이제 거기 그 계양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는데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놈의 테크노밸리에 지하철 계획이 없나? 지하철도 없어 사람들 어떻게 다닐 거예요, 거기? 버스만 타고 다녀요? 아니면 자가용만 타고 다녀요? 그리고 자가용만 타고 다니게 유도를 하면은 교통량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하철이 있어야 교통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하철 계획이 없어요. 그래갖고 나는 근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냐면요. 예. 대양 주민들 잘 들으세요. 지금 뭐냐면 터프하기 시작하면서 했다고 하는 거는 이미 실시 계획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 지하철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실시 계획 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래야 뭐냐면 이 공사비가 줄어드는데 지금 실시 계획 전에 계획이 해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예. 실시 계획 끝나가지고 건물까지 들어오는 상태에서 나중에 지하철 들어온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BC 평가 어떻게 내렸는지 이재명이가 지금 만약에 뭐 했으면은 간이 BC 평가도 해봤을 거예요. 예. 그거 왜 이야기 안 합니까? 해봤으면 내가 어느 정도 했든지 이야기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말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헛소리인지 아, 그럼 이제 현재 이재명이 하고 있는 말 중에 많은 부분은 다 말장난이라니까요. 아, 그렇군요. 여기에 그 책에 나온 내용에 보면 이재명에 대한 평가를 한 부분이 계신데 이제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네. 이제 또 다른 거짓말을 임기응변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예. 말이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제가 예. 나쁜 놈은요,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한다. 예. 착한 사람들은요, 양심 있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면 양심에 걸려갖고 제2, 제3 못합니다, 잘. 아, 그렇군요. 그리고 금방,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쁜 말을 계속 하는데 거기에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거짓말한단 말이죠. 예. 근데 일반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깊게 묻고 들어가면 아이 됐어 이러면서 아, 그래요.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감히 이재명한테 더 물을 수 있겠어요? 전화되니까 김부선 물어본 거예요. 하다못해. 다른 사람은 김부선하고 진짜 뭔 일 있었어요? 이거를 이재명한테 대놓고 누가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정진상 이제 화냈다고. 정의상이 아니라 이재명이 이제 내가 이제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참 눈치 코치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재명한테 자꾸 그 이야기 나오는데 고소를 안 하니까. 그리고 자꾸 고소 안 한다고 야 고소 왜 안 하냐 말이 그게 나오니까 아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대응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사실을 알아야 이 말이 꽂힌 거 기분 나쁜 거지. 아, 그러면 예전에는 가세현을 굉장히 싫어하셨겠어요? 누가요? 그 예전에 왜? 그럼요, 이재명 가까울 당연하죠. 때는 아유, 가세현을 굉장히 싫어하셨. 엄청 싫어했죠. 엄청. 예. 근데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아니요. 지금도 뭐 저기 뭐 아, 그래, 예, 알겠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가세현이 뭐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 뭐 제가 이렇게 뭐 나쁜 건 없는데 예. 제가 그 오늘 저녁에 강용석 변호사 거기 채널에 출연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출연하는데 그래서 그 강용석 변호사 출연하는데 제가 강용석 변호사한테 제가 따질 게 있습니다. 아, 예. 꼭 그 잘 따시기 바라고. 예. 또 이재명에 대한 평가 중에 이 변방의 작은 도시 시장에서 야당 대표까지 하고 대장동 개발로 많은 돈을 버니까 이제 기고만장해졌다. 그러면은 그 시장이 당선되거나 당선되기 직전에는 이 정도까지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시장 되기 직전에 이 정도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죠. 아 원래. 제가 모르는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지금 설마 인간이 예. 아니 저러겠어? 예. 이 상상을 뛰어넘는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2000 그 검사 사측 문제도 네. 자기가 PD를 종용해가지고 한 거면서 예. PD가 자기한테 시켰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그래서 이재명한테 죄를 물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오히려 PD는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랬더니 PD하고 저기 김병량이 짜가지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또 코스프레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그걸 위증까지 시켜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예, 김진성 씨를.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이재명하고 옆에 있을 때는 하지 못하셨던 거군요. 아직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당하고 난 다음에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보면서 이제 한 거죠. 과거를 돌아보니까.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칭해 보니까 야 진짜 황당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이라는 인간을 옆에서 겪어가지고 알고 이재명의 인간을 말하는 거를 해석해 줄 사람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제가 이재명 옆에 있었으면 이재명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몇 년 정도 같이 하신 저 거예요? 12년 있었습니다. 강산이 변하는 동안 예. 같이 하셨군요. 근데 그 이재명의 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이런 걸 계속 보면서도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던 게 시참 말하면 콩깍지가 씌었던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 그 다음에 콩깍지가 이제 아니라. 정의상이 늘 이제 세뇌시킨 게 이제 세뇌시키다시피 한 게 뭐냐면 몸통이 죽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라를 먹자. 맞아요. 예,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그런 나라를 먹기 위해서 그게 뭐가 멋있습니까?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삼국지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 먹자고 시장도 아닌데 이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럼 우리가 그 대장을 위해서 뭐를 해야 돼? 이 생각이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마치 장판파에 나오는 그 장비처럼 나 혼자서 100만 두군 앞에 해가지고 싸워야 돼. 나는 죽어도 돼. 그래서 이제 내가 다 묻고 갈 거야라는 말을 한 게 그런 의미였군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개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쌍해요. 그래요? 한편으로는 이제 생계형이 있을 거고요. 예. 개딸도 여러 종류일 거예요. 생계형이 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득형이 있을 거고, 예. 득을 보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계의 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딸 자체의 생계 수단이 아니라 개딸을 함으로 인해서 얻은 생계 수단. 그런 이제 생계 수단.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의 어떤 무리,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을 텐데, 어떤 경우라도 다 마련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동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재판 안 합니다. 늘 동원시켜서 오지. 그러면은 그 12년의 세월을 같이 하셨는데 그 세월이 아깝거나 시간이 지나서 너무 좀 가족에게 이 시간을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면 내 꿈을 위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저는 가장 인생의 황금기인 50대 초반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모든 게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눈이 밝지 못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도 눈도 어두웠고 그 권력욕이나 이런 거에 앞서서 제대로 보지를 못했고 눈 감았던 이런 잘못이 저한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또 깨닫게 된 게 차라리 저는 이재명이 버려줘서 고맙다. 그리고 덕분에 세상 배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당신들의 댄스라는 이 책은 어떤 참회록과도 같은 건가요? 더 이상 당하지 마라. 그러니까 참회록일 수도 있고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용 설명서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사용 있나요? 설명서뿐만 아니라 정치에 입문하면 이재명뿐이겠습니까? 그렇군요.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마리오네트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꼭 봐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감옥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그 이재명과 가까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재명하고 가까워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나요. 그 굉장히 리모델링 관련해서 법을 바꾸고 싶어서 고군분투했는데 이재명이 다가와서
제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눈 녹듯이 뭔가가 사라지는 과정을 굉장히 좀 재밌게 표현하셔가지고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여러 가지 뭐 진실을 알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잘못된 인식이나 그런 것들을 좀 올바르게 고쳐줄 수 있는 그 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이 중의적 표현인 겁니다. 이 댄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중의적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춤판에 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예. 나도 모르게 거기에 된 사람이 있을 텐데 예. 그 춤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 마리오네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예.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들어갖고 또 사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제가 죄스럽고 예. 안쓰럽고 또 특히 김문기 씨한테는 제가 그 공사에 또 추천해서 온 사람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더 핍박을 많이 받았고 제가 이제 김문기 씨한테는 김문기 씨가 이런 말을 저번 했거든요.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잖아요. 신부자가 볼 때도. 그러니까 저한테 뭐 할 말씀 하십시오. 저를 못 믿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김문기 씨한테 그랬어요. 당신 알 거 없고 당신은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 돼. 성남시를 위해서 일하면 돼. 어?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오로지 회사와 성남시를 위해서 일을 해. 예. 그랬거든요. 예. 근데 잡혀갔는데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검찰실에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유동규가 뭐 시켰어? 어? 예. 불어. 이랬는데 이제 뭐냐면 회사를 위해서 일하라는데요. 이게 장난하나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유동규 편드네? 그 변호사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 가족까지 다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성문 예. 이 결정적인 말을 뭐 했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히 멘탈이 털렸대요.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까지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제일 사랑하는 게 가족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오늘 뭐 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중구난방으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예, 진행- 아니 예. 질문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하시고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어느 방송보다 프로페셔널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머릿속에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중구난방 말씀드린 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당신들의 댄스라는 이 책은 우리가 되게 모호한 대장동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대장동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당신들의 댄스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도대체 그때 굉장히 쉽게 어떤 비리가 있고 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 도대체 얼마를 번 거야?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아주 간단하고 재밌게 나와 있어서 한번 네. 봐보시는 게 한번 선거 전에 봐보시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치 세계라는 것이 어떻게 나쁘게 쓰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한 국가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고 찍어도 늦지 않습니까? 한번 이 책을 보시고 또 찍어야 되겠다면 찍으시고 이 책을 특히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책을 더 읽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온 국민들이 이 정치의 속성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치를 또 생각하는 뭐 젊은 사람들한테도 한번 독서를 권합니다. 자, 오늘 그 이동규 전 본부장님 모시고 이 당신들의 댄스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다른 또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던가 누구 사서 선물을 누구한테 해주시던가 그러면 우리가 그 애매하고 그런 대장동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얘기가 되게 명확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